엄마, 우리는 고모들이 싫어요. 14살 지훈이가 방문을 닫으며 중얼거린 말을 지영이는 들었어요. 10살 예은이도 책상 밑에 숨어서 나오려 하지 않았어요. 명절 아침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하던 지영이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이들까지 눈치를 보게 만든 이 상황이 15년째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지영아, 또 김치가 싱거운데? 큰 시누이 혜진이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싱겁다고 했는데 왜 안 고쳐? 둘째 미진이도 거들었어요. 지영이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매년 이런 식으로 평가받는 게 너무 지쳤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도현이는 언제까지 대리로 있을 거야? 나이가 몇인데? 우리 준호는 벌써 의대 합격했는데 지훈이는 성적이 왜 그래? 시누이들의 대화가 남편과 아이들에게까지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10살 예은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고모, 우리 아빠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예은이의 작은 목소리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 엄마도 매일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시누이들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혜진이는 여전했어요. 애가 어른 말에 끼어들면 안 되지. 그 순간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도연이가 일어섰어요. 누나, 내 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15년 동안 한 번도 시누이들에게 그런 어조로 말한 적 없던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지영이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부엌벽에 등을 기댔어요. 오늘 뭔가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그 누구도 몰랐어요. 이 명절이 15년간 이어진 모든 것을 뒤바꿀 거라는 걸. 명절 당일 새벽 4시, 지영이는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혼자 부엌에 나왔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 어젯밤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명절 음식 준비는 이미 며칠 전부터 시작됐지만 당일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지영이가 한숨을 쉬며 앞치마를 둘렀어요. 15년째 반복되는 명절 아침이었어요. 시누이들이 오기 전까지 모든 음식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준비가 부족하다, 성의가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거든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면서 지영이는 15년 전을 떠올렸어요. 결혼 첫 해 아무것도 모르던 그녀는 시누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요리책을 사서 공부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처음 치고는 괜찮네. 그런데 간이 좀 아쉽다. 색깔이 좀 어두워. 다음엔 더 예쁘게 해봐. 이 나물은 뭐야? 처음 보는 건데. 시누이들의 평가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아예 나쁘다고는 안 했지만 완전히 좋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항상 아쉬운 점을 찾아내서 지적했죠. 처음엔 정말 조언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잘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어요. 무엇을 해도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여보, 일찍 일어났네. 도연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어요. 누나들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둬야지. 지영이는 계속 손을 움직이며 답했어요. 매년 이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해. 도연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익숙해. 지영이의 대답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누나들한테 미리 연락해서 조금이라도 도움 청해볼까? 됐어. 어차피 안 도와줄 건데. 지영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15년 동안 시누이들이 명절 준비를 도와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는 바빠서 집사람이 요리를 못해서 아이들이 집밥을 안 먹어서 같은 핑계로 빈손으로 오곤 했어요. 커피 내릴까? 고마워.
도연이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지영이는 계속 음식을 준비했어요. 도연이는 커피 잔을 꽉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올해도 또 시작이구나.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지훈이랑 예은이는 아직 자고 있어. 좀 더 재우자. 지영이가 말했어요. 사실 아이들도 명절이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고모들이 오면 항상 성적 얘기만 듣게 되니까요. 우리 민준이는 서울대 의예과 갔는데 지훈이는 공부 안 해? 준호는 벌써 학원을 5개나 다니는데 예은이는 뭐 배워? 이런 비교와 잔소리가 15년째 반복되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을 텐데. 도연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친구들이랑 놀게 하고 있어. 그런데 그럼 또 누나들이 뭐라고 하겠지. 어차피 뭘 해도 뭐라고 해.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어요. 아침 7시 지영이는 화장을 하기 위해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새벽부터 요리하느라 얼굴이 부어 있었고 다크서클도 짙어졌어요. 또 뭐라고 하겠지. 지영이는 컨실러를 두껍게 발라 다크서클을 가렸어요. 시누이들 앞에서는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옷장을 열어 옷을 고르는 것도 신중했어요. 너무 평범하면 맨날 그런 옷만 입내라고 할 테고 너무 화려하면 명절에 뭘 그렇게 차려입어다고 할 거였어요. 결국 깔끔한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를 선택했어요. 아침 8시 아이들이 일어났어요. 엄마, 고모들 와? 예은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응, 곧 올 거야. 또 공부 얘기 들어야 해? 지훈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금만 참아. 금방 갈 거야. 지영이가 아이들을 달랬어요. 엄마, 우리 고모들이랑 안 친한 것 같은데? 예은이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고모들이 올 때마다 엄마가 힘들어 보여. 아이의 말에 지영이는 가슴이 아팠어요. 10살밖에 안 된 예은이도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지영이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정말. 걱정하지 마.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명절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아침 8시 30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왔다. 지영이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큰 시누이 혜진이가 서 있었어요. 샤넬 코트를 입고 에르메스 가방을 든 모습이 화려했어요. 언니, 어서 오세요. 지영아, 오늘도 고생 많다. 혜진이 형식적으로 말하며 코트를 벗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매영과 고등학생 조카 민준이도 인사를 건넸어요. 도연이는 거실에 있어요. 지영이가 안내하는 동안 혜진이 집안을 둘러봤어요. 뭔가 부족한 게 없는지 확인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차 내드릴까요? 좋지. 녹차로. 아, 커피가 더 좋겠어. 원두커피 있지? 혜진이가 주문을 바꿨어요. 지영이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어요. 하루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지쳤어요. 15년째 반복되는 이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었어요. 어머, 지영이 얼굴이 좀 부었네? 둘째 시누이 미진이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지영이를 보며 말했어요. 새벽부터 준비하느라 잠을 못 잤어요. 지영이가 어색하게 답했어요. 그래도 관리는 해야지. 여자는 관리가 생명인데. 미진이는 명품 핸드백을 소파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루이비통 신상이었어요. 맞아. 요즘은 안티에이징이 필수라니까. 셋째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소아과 의사인 그녀는 항상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우리 수진이 말이 맞아. 지영이 너 이제 42이지? 더더욱 신경 써야 해. 혜진이가 지영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지영이는 자연스럽게 얼굴을 만졌어요. 아침에 열심히 화장했는데도 티가 나는 모양이었어요. 나는 너보다 3살 많은데도 사람들이 더 어려 보인다고 하더라. 미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언니는 피부가 시술도 꾸준히 받고 수진이가 맞장구 쳤어요. 지영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아무리 관리해봐야 시누이들의 화려한 모습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앉아서 차 마셔. 도연이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어요. 거실에 모두 앉아 본격적인 자랑 시간이 시작됐어요. 아, 맞다. 민준이 이번에 서울대 의예과 합격했어. 혜진이가 제일 먼저 포문을 열었어요. 어머, 정말요? 축하해요. 지영이가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우리 민준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워낙 잘해서 예상은 했지만 혜진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역시 대단해. 우리 준호도 지금 의대 준비 중인데. 미진이가 말했어요. 준호는 어디 지원할 거야? 연세대 의예과 생각하고 있어. 사실 서울대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연세대가 더 맞는 것 같아서. 미진이가 겸손한 척하며 자랑했어요. 그런데 수진이 딸 소영이는 어때? 혜진이가 수진이에게 관심을 돌렸어요. 소영이는 이미 의대 확정이야. 엄마 뒤를 이어서 수진이도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역시 의사 집안 딸은 다르네. 지영이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대화를 들었어요. 자신의 아이들 이야기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영아, 지훈이는 어떻게 지내? 마침내 수진이가 물었어요. 중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성적은? 평범해요. 지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평범하다는 게 몇 등 정도? 미진이가 추궁하듯 물었어요. 중간 정도요. 중간? 그럼 반에서 한 20등 정도? 네. 지영이가 더욱 작아졌어요. 아이고, 중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해야 하는데. 혜진이가 혀를 찼어요. 학원은 다녀. 수학이랑 영어는 다니고 있어요. 그것만? 요즘 애들은 국영수는 기본이고 과학사회까지 다 해야 하는데. 수진이가 놀란 듯 말했어요. 우리 준호는 중학교 때부터 개인과외 받았거든. 1대1로 해야 확실하지. 미진이가 으스댔어요. 과외비가. 지영이가 말을 하려다 멈췄어요. 과외비가 뭐? 아이 교육비는 아끼는 게 아니지. 혜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민준이는 한 달에 과외비만 300 넘게 들어갔어. 300만 원이요? 지영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응. 요즘 좋은 선생님들은 다 그 정도야. 그 금액은 도연이 월급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걱정 마. 우리가 조카 교육비 정도는 도와줄 수 있으니까. 미진이가 마치 호의를 베푸는 듯 말했어요. 고맙지만 우리가 알아서 할게. 도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그래?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데. 자존심 부리지 말고. 시누이들이 계속 설득했어요. 이때 지훈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나 친구들이랑 나가도 돼? 인사부터 해. 지영이가 아들을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고모들. 지훈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어머, 지훈이 많이 컸네. 그런데 공부는 잘하고 있어? 혜진이가 바로 성적 얘기를 꺼냈어요. 네. 지훈이가 대답을 망설였어요. 몇 등 해? 중간 정도요. 중간이면 안 되지.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 민준이는 너 나이 때 항상 1등 했거든. 시누이들이 연달아 말했어요. 지훈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나갈게. 어디가? 친구들이랑 게임하기로 했어요. 게임? 공부는? 혜진이가 놀란 듯 말했어요. 명절인데 조금은 쉬게 해주세요. 지영이가 아들을 감쌌어요. 요즘 애들은 너무 놀기만 해. 우리 민준이는 명절에도 공부했는데. 맞아, 자율학습하러 학교도 나갔어.
시누이들이 계속 비교했어요. 지훈이는 더 이상 듣기 싫다는 표정으로 현관으로 향했어요. 지훈아, 고모들한테 제대로 인사하고 가. 혜진이가 불렀어요. 안녕히 계세요. 지훈이가 대충 인사하고 문을 닫고 나갔어요. 예의가 없네. 어떻게 교육시켜? 맞아. 우리 애들은 절대 그런 식으로 안 해. 시누이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영이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왜 명절을 피하려고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이때 10살 예은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고모들 안녕하세요. 예은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어머, 예은이도 많이 컸네. 공부 잘해? 네. 몇 학년이지? 4학년? 3학년이요. 아, 그래. 성적은? 또 성적 얘기였어요. 보통이요. 예은이가 작게 답했어요. 보통이면 안 되지. 더 열심히 해야 해. 우리 소영이는 예은이 나이 때 영재원 다녔거든. 수진이가 자랑했어요. 예은이의 밝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엄마, 나도 친구들이랑 놀러 가도 돼? 어디? 아래층 은진의 집에서 만화책 보기로 했어요. 만화책? 그런 거 볼 시간에 문제집이라도 한 장 더 풀지. 혜진이가 잔소리했어요. 명절인데. 지영이가 말하려 했지만 혜진이가 말을 끊었어요. 명절이라고 공부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예은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냥 가도 돼? 응, 가서 놀아. 지영이가 딸을 보내줬어요. 교육을 너무 느슨하게 하는 것 같은데. 미진이가 혀를 찼어요. 아이들이 모두 나가자 거실은 어른들만 남게 됐어요. 도연이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빛이 변했어요. 아이들까지 이렇게 피하게 만들다니.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쥐었어요. 더 이상은 안 돼. 절대 안 돼. 시누이들의 시선이 지영이에게 집중됐어요. 지영아, 아이들 교육에 좀 더 신경 써야겠어. 맞아. 이래서는 좋은 대학 못 가.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학원이라도 더 보내. 시누이들의 조언이라는 게 사실은 비판이라는 걸 지영이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건 아이들까지 상처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 지영이는 시누이들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큰 시누이 혜진이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대기업 임원을 거쳐 지금은 중견 컨설팅 회사 CEO였어요. 15년 전 지영이가 시집 올 때부터 이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둘째 미진이는 재벌 3세와 결혼해서 화려한 사교계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직접 일하지는 않았지만 각종 자선단체 이사직을 맡으며 상류층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셋째 수진이는 소아과 전문의로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세 자매 중 가장 바쁘지만 그만큼 자부심도 강했죠. 반면 지영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결혼했어요. 도연이와 만났을 때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영아, 이 김치찌개 간이 어때? 좀 짠 것 같은데. 수진이가 국자로 맛을 보며 말했어요. 더 맞춰드릴까요? 아니야, 됐어. 나는 원래 짜게 먹어서. 수진이가 손을 저으면서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15년 전 처음 이 집에 와서 명절 음식을 해봤을 때를 지영이는 생생하게 기억했어요. 이 전 좀 두껍지 않아? 우리 집은 얇게 부치는데. 나물이 좀 기름져. 요즘은 다들 담백하게 하던데. 국물이 뭔가 아쉬워.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시누이들의 평가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틀렸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늘 부족하다고, 아쉽다고 했어요. 처음엔 정말 배우려고 했어요. 시누이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어요. 무엇을 해도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걸. 그런데 지영아, 요리 배운 적 있어? 미진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시집와서 배웠어요. 아, 그래서 그런가. 뭔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있더라. 미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리도 이론이 있거든. 나는 르꼬르동 블루에서 취미로 배웠는데 정말 달라. 르꼬르동 블루요? 프랑스 요리학교야. 거기서 배우니까 완전히 다르더라. 미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미진 언니는 집에서 요리 안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그건 귀찮아서. 할 줄은 알지만 시간이 없어서. 미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다들 바빠서 명절 음식까지 할 여유가 없거든. 혜진이가 거들었어요. 그래서 지영이가 해주니까 고마운 거지. 수진이도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고마움에는 늘 평가가 따라왔어요. 그런데 도연이는 집에서 뭐해? 혜진이가 화제를 바꿨어요. 회사 다니고 주말에는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집안일은 안 도와줘? 가끔 설거지 정도는 해. 요즘 남자들은 육아도 하고 집안일도 하던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우리 남편은 아예 아이 목욕도 시켜주고 요리도 해. 미진이가 자랑했어요. 역시 교육받은 남자들은 달라. 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영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도연이가 도와주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시누이들의 남편들에 비하면 부족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도연이 회사는 어때? 승진 얘기 같은 거 있어? 혜진이가 물었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지영이가 얼버무렸어요. 어려워? 어떻게 어려워?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요. 그래도 능력 있으면 승진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가 말했어요. 우리 남편은 이번에 또 승진했거든. 임원급으로. 미진이가 또 자랑했어요. 역시 능력 있는 사람은 언제든 인정받지. 맞아. 요즘은 실력이 전부야. 시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영이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능력까지 의심받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우리 도연이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지영이가 남편을 변호했어요. 열심히 하는 건 다들 해. 문제는 결과지. 혜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요즘은 성과 중심이야. 열심히만 해서는 안 돼. 맞아. 전략적으로 일해야지. 시누이들의 말에 지영이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이때 도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누나들, 지영이 혼자 준비하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어머, 우리가 뭘 도와줘? 지영이가 더 잘하는데. 혜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도연아, 너는 가서 매형들이랑 얘기해. 남자들끼리 할 얘기도 많을 거고. 미진이가 도연이를 내쫓듯 말했어요. 지영이 혼자 하기 힘들 텐데. 도연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이런 일은 여자가 더 잘 알아. 수진이가 말했어요. 도연이는 지영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거실로 돌아갔어요. 거실로 돌아가는 도연이의 주먹이 떨렸어요. 15년 동안 매번 이런 식이야. 도와주라는데 왜 저렇게 말하는 거지?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우리 도연이 참 착하긴 해. 아내 걱정도 하고. 수진이가 말했어요. 착하긴 한데 좀 더 야심이 있으면 좋겠어. 혜진이가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대리야? 승진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영이가 남편을 변호했어요. 에이, 능력 있으면 금방 올라가지. 우리 회사 사람들 보면 일 잘하는 사람은 진급도 빨라. 혜진이가 말했어요. 회사마다 다르지. 그럴 수도 있겠네. 혜진이가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지영이는 식탁을 차리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매년 이런 시기였어요. 시누이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지영이와 도연이를 은근히 무시했어요. 자, 점심 준비됐어요. 지영이가 마지막 반찬을 놓으며 말했어요.
고생했어, 지영아. 수진이가 형식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지영이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식사 시간에 시누이들의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걸.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이들까지 상처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오늘 아침 지훈이와 예은이의 표정을 보면서 지영이는 깨달았어요. 이 상황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점심 식사가 시작되자 시누이들의 본격적인 품평회가 열렸어요. 어머, 이 잡채 괜찮은데? 수진이가 한 젓가락 먹어보며 말했어요. 응, 나쁘지 않네. 미진이가 따라서 맛봤어요. 하지만 칭찬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당근이 좀 크지 않아? 한 입 크기로 썰어야 먹기 편한데. 맞아. 그리고 참기름을 조금만 더 넣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혜진이가 거들었어요. 지영이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어요. 칭찬인지 지적인지 헷갈렸거든요. 아, 네. 다음엔 그렇게 할게요. 이 전은 어때? 미진이가 전을 집어먹으며 물었어요. 괜찮긴 한데 왠지 밀가루 맛이 강한 것 같아. 반죽을 좀 묽게 하면 더 바삭하던데. 에어프라이어로 하면 기름기도 없고 좋아. 시누이들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평가하고 조언하고 지적했어요. 지영이는 점점 식욕이 떨어졌어요.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하나하나 품평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엄마, 나 배고파. 그때 예은이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어서 와, 예은아. 손 씻고 앉아. 지영이가 반갑게 딸을 맞았어요. 예은이가 식탁에 앉자 혜진이가 물었어요. 예은아, 친구네 집에서 뭐 했어? 만화책 봤어요. 만화책? 요즘도 만화책을 봐? 태블릿으로 안 보고? 친구가 종이책이 좋대요. 그래도 공부는 했어? 숙제 같은 거? 혜진이가 다시 물었어요. 명절인데요. 예은이가 작게 대답했어요. 명절이라고 놀기만 하면 안 되지. 우리 소영이는 명절에도 문제집 풀던데.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예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예은아, 왜 안 먹어?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배 안 고파요. 아까 배고프다며? 이제 괜찮아요. 예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예은아, 조금만 더 먹어. 싫어요. 아이가 거실로 뛰어가 버렸어요. 애가 왜 저래? 혜진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밥 먹다 말고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예은아, 이리 와. 지영이가 딸을 불렀지만 예은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식탁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영아, 애들 교육 좀 신경 써야겠어. 미진이가 말했어요. 밥상머리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맞아. 우리 애들은 절대 저런 식으로 안 해. 시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영이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예은이가 왜 저렇게 나왔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이때 도연이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누나들. 응? 예은이가 왜 저렇게 나갔는지 알아? 도연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왜? 배가 안 고파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도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누나들이 계속 공부 얘기만 해서 그래. 공부 얘기? 우리가 언제? 지금도 했잖아. 명절에도 문제집 푼다고. 도연이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그건 걱정해서 한 말인데. 혜진이가 변명했어요. 걱정? 10살 아이한테 명절에도 공부하라는 게 걱정이야? 도연아, 왜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누나들은 정말 모르겠어? 도연이가 시누이들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거실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지영이는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걸 봤어요. 주먹을 꽉 쥔 채 참고 있었어요. 여보. 지영이가 남편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하지만 도연이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도연아, 진정하고 얘기하자. 미진이가 달래듯 말했어요. 진정? 15년 동안 진정하고 살았어. 뭐?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도연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시누이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늘 순하고 말이 없던 도연이가 이렇게 나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도연아, 앉아서 얘기하자. 수진이가 말했어요. 앉아서 얘기할 게 아니야. 도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15년 동안 참았던 걸 이제는 말해야겠어. 그 순간 예은이가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아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서 놀란 거예요. 지훈이도 자기 방문을 조금 열어놨어요. 거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거죠. 도연아, 무슨 얘기인지 천천히 말해봐. 혜진이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도연이는 침착하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쌓인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거든요. 누나들, 솔직히 말해봐. 도연이가 시누이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지영이한테 고맙다고 말한 적 있어? 시누이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단 한 번이라도? 침묵이 흘렀어요. 명절마다 지영이 혼자 준비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 거 아니야? 그건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뒤에서는 맛없다고, 정성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혜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도연아,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어. 도연이가 말을 끊었어요. 누나들은 모를 거야. 지영이가 명절 끝나고 나면 얼마나 우는지. 뭐? 매번 명절 끝나면 울어. 혼자 부엌에서.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여보, 나는 그걸 15년 동안 봤어.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내가 우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만 봤어. 예은이가 방문을 더 활짝 열었어요. 아빠가 우는 것 같았거든요. 왜 못했는데? 혜진이가 물었어요. 왜 15년 동안 참았어? 그게. 도연이가 주먹을 쥐었어요. 나도 누나들한테 당당하지 못했으니까. 그 고백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혜진이가 어리둥절하게 물었어요. 나는 누나들처럼 성공하지 못했어. 도연이가 천천히 말했어요. 혜진 누나는 CEO고, 미진 누나는 재벌가 며느리고, 수진 누나는 의사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야. 40대 중반에 대리로 있는. 도연아, 승진도 못하고 연봉도 누나들에 비하면 턱없이 적고. 도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누나들한테 한마디도 못했어. 내가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지영이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그런 생각하지 마. 하지만 사실이잖아. 도연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명절 때마다 누나들이 내 승진 얘기, 연봉 얘기할 때마다 나는 작아졌어.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냥 걱정돼서. 걱정? 도연이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걱정이면 조용히 물어보면 되잖아.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교해? 그건 우리 남편은 승진했는데 우리 집은 잘 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걱정이야? 도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제일 화나는 건 도연이가 시누이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내가 당당하지 못하니까 지영이까지 무시한 거잖아. 우리가 언제 무시했어? 혜진이가 발끈했어요. 지금도 모르겠어? 도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영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누나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우리도 인정했어. 어떻게? 맛있다고 했잖아. 맛있다고 한 다음에 뭐라고 했는데? 도연이가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라고 했잖아. 맛있는데 좀 짜, 맛있는데 좀 달아, 맛있는데
뭔가 부족해. 시누이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게 인정이야? 그게 고마움이야? 이때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지훈아, 아빠 말이 맞아. 지훈이가 고모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고모들이 무서워요. 지훈아, 무슨 소리야? 미진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명절 때마다 성적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건 너 걱정해서. 걱정이 아니에요.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비교해요. 자꾸 다른 애들이랑 비교하시잖아요. 지훈아, 민준이 형은 서울대 갔는데 준호 형은 공부 잘하는데. 지훈이가 고모들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저는 왜 공부 못하냐고, 왜 열심히 안 하냐고.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말했어? 혜진이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네. 지훈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작년 설날에는 고모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너 이렇게 공부 못하면 나중에 뭐하고 살래? 혜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는 그런 뜻으로. 저는 그 말 듣고 방에서 울었어요.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14살이 뭐하고 살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고민 많은데. 지훈아, 미안해. 고모가 잘못했어. 사과는 필요 없어요.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말 안 하시면 돼요. 그때 예은이도 방에서 나왔어요. 오빠, 예은아, 괜찮아. 지훈이가 동생을 안심시켰어요. 예은이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지영이 옆에 섰어요. 엄마,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지영이가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예은이가 고모들을 바라봤어요. 고모들. 응, 예은아. 왜 우리 엄마한테 못되게 하세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예은아, 우리가 못되게 한 게 아니야. 수진이가 달래듯 말했어요. 못되게 했어요. 예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열심히 만든 음식인데 자꾸 나쁘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더 맛있게 하라고. 아니에요. 예은이가 말을 끊었어요. 엄마가 우는 거 봤어요. 뭐? 명절 끝나면 엄마가 혼자 부엌에서 울어요. 예은이의 말에 시누이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늘 부족하다고 할까? 그렇게 혼잣말하는 거. 지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예은아, 엄마, 나는 고모들이 싫어. 예은이가 엄마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고모들 오면 엄마가 슬퍼지잖아. 예은아, 고모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지영이가 딸을 달랬어요. 왜요? 진짜잖아요. 예은이가 고모들을 바라봤어요. 오빠도 싫어해요. 그래서 고모들 오는 날은 밖에 나가는 거예요. 맞아.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고모들이 집에 오는 날이 제일 싫어. 왜? 미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집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요. 지훈이가 대답했어요. 엄마는 계속 긴장하고 아빠는 눈치 보고 우리는 숨어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 혜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지훈이와 예은이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시누이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자신들이 한 행동이 조카들에게 어떻게 보였는지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아이들까지. 수진이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아이들까지 상처 줬어. 도연이가 아이들을 자기 곁으로 불렀어요. 잘했어. 지훈아, 예은아. 아빠,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도연이가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시누이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누나들, 이제 알겠어? 뭘? 15년 동안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도연이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도연이의 말이 끝나자 거실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어요. 시누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연아,
혜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심했어? 심했어. 도연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15년 동안 지영이는 누나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우리도 인정했어. 어떻게? 맛있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는? 도연이가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라는 말을 꼭 붙였잖아. 맛있긴 한데 좀 짜. 괜찮긴 한데 좀 달아. 혜진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게 인정이야? 그게 고마움이야? 우리는 더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도연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혼자 준비하는데 뭘 더 잘하라는 거야? 그건 누나들은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어? 침묵이 흘렀어요. 없잖아.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도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우리도 바빠서. 도연이가 미진을 바라봤어요. 미진 누나는 직장도 안 다니잖아. 뭐가 그렇게 바빠? 나는 다른 일이 많아서. 무슨 일? 백화점 가고 친구들 만나는 거? 미진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도연아, 말 조심해. 조심할 건 누나야. 도연이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 누나는 의사라고 바쁘다고 했지. 그럼 민준이는 누가 키웠어? 그건 시어머니가. 그럼 명절 하루쯤은 시간 낼 수 있잖아. 안 그래?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혜진 누나. 도연이가 큰 누나를 바라봤어요. 누나는 CEO라고 바쁘다고 했어. 하지만 명절에 우리 집 오는 건 시간 낼 수 있었잖아. 평가하러 오는 시간은 있는데 도와주는 시간은 없어? 혜진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15년이야, 누나들.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동안 지영이는 누나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어. 우리가 몰랐어. 몰랐어? 도연이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정말 몰랐어? 아니면 모른 척한 거야? 시누이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해봐. 도연이가 다그쳤어요. 지영이가 혼자 준비하는 거 보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 침묵이 흘렀어요. 도와줘야겠다는 생각 한 번도 안 들었어? 또 침묵이었어요. 그럼 알면서도 안 도와준 거잖아. 도연이의 말에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언니들이 안 도와주니까. 뭐? 언니들이 안 도와주는데 나만 도와주면 이상할 것 같아서. 수진이의 고백에 혜진이 깜짝 놀랐어요.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잖아, 언니. 수진이가 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언니가 맨날 지영이가 원래 그런 거 좋아해. 우리가 도와주면 오히려 불편해할 거야. 그렇게 말했잖아.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아니야.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는 지영이를 무시했어.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어. 수진아. 맞잖아. 수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언니는 CEO고 미진 언니는 재벌가 며느리고 나는 의사야. 그런데 지영이는 고졸이고 전업주부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 수진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는 늘 지영이를 아래로 봤어.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야. 미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그랬어. 미진아, 너까지. 언니, 인정해. 미진이가 혜진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지영이를 무시했어. 15년 동안. 나는 그런 적 없어. 혜진이가 부정했어요. 정말? 도연이가 혜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누나는 정말 지영이를 동등하게 대했어? 그럼 왜 15년 동안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했어? 혜진이 말문이 막혔어요. 왜 지영이가 준비한 음식에 늘 그런 데를 붙였어? 그건 왜 명절마다 지영이 혼자 준비하게 내버려뒀어? 도연이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누나가 정말 지영이를 인정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혜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혜진 누나. 도연이가 누나 앞으로 다가갔어요. 솔직히 말해줘. 누나는 왜 지영이한테 그렇게 했어? 나는. 혜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질투했어. 뭐? 지영이한테 질투했어. 혜진의 고백에 모두가 놀랐어요. 왜요, 언니? 수진이가 물었어요. 나는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무슨 소리야? 남편은 나한테 관심 없어. 집에도 잘 안 들어와. 혜진이 고백했어요. 민준이도 엄마보다 학원 선생님이랑 더 가까워. 언니, 나는 늘 외로웠어. 혜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는 CEO라고 떠받들지만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 혜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영이는 달랐어. 뭐가요? 너는 진짜 가족이 있잖아. 혜진이 지영이를 바라봤어요. 도연이는 너를 사랑하고 아이들은 너를 따르고. 언니, 나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 혜진이 고백했어요. 그래서 더 심하게 굴었어. 너라도 무너뜨려야 내가 덜 초라한 것 같아서.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미진이가 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나도 비슷했어. 미진아? 나도 재벌가 며느리라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미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시댁 눈치 보느라 하루하루가 힘들어. 친정도 자주 못 가고. 몰랐어. 남편은 나한테 관심 없어. 그냥 보여주기용 아내일 뿐이야. 미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지영이는 자유로워 보였어.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편하게 지내잖아. 나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 미진이 지영이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더 못되게 굴었어. 미안해, 지영아. 수진이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의사라고 바쁘다고 했지만. 수진 언니, 사실은 도망치고 싶었어. 병원도 환자들도 모든 게 부담스러웠어.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명절 때 지영이네 집에 오면, 응? 너는 늘 웃고 있었어. 힘들어도 웃고 지쳐도 웃고. 수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왜 너만 행복해 보이는 거지? 언니,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영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매 명절마다 지옥 같았어요. 지영아,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면서 늘 생각했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에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는 고맙다는 말 들을 수 있을까? 지영아, 미안해.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건 평가였어요. 지영이가 계속 말했어요. 짜다, 싱겁다, 부족하다, 아쉽다. 우리가 그렇게 말했구나. 15년 동안 한 번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 못 들었어요. 지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한 번도요. 도연이가 아내의 어깨를 안았어요. 여보, 나는 언니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지영이가 시누이들을 바라봤어요. 요리책도 사서 공부하고 유튜브도 보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몰랐어, 지영아. 알았어요. 다들 알았어요. 지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모른 척한 거예요. 내가 혼자 하는 게 편하니까. 지영아, 나는 15년 동안 언니들의 며느리였지 가족이 아니었어요. 지영이의 말에 시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이가 지영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혜진 언니, 나는 최악이었어. 내 외로움을 너한테 풀었어. 혜진이 바닥을 짚으며 울었어요. 15년 동안 너를 괴롭혔어. 정말 미안해. 미진과 수진도 지영이 앞으로 다가왔어요. 지영아, 우리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 자매가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지영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연이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지영이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과는 받을게요. 정말? 하지만 지영이가 시누이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용서는 아직이에요. 알아, 당연해. 15년 동안 받은 상처가 하루 만에 아물 순 없어요. 지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만약 언니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럼 그땐 정말 끝이에요. 지영이의 말에 시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우리 정말 변할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지영이가 말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그럴게. 약속할게. 혜진이가 지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다음 명절부터는 우리가 준비할게. 정말요? 응. 너 혼자 하게 두지 않을게. 미진과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도울게. 역할을 나눠서 공평하게 하자. 지영이는 시누이들을 바라봤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믿기 어려웠어요. 지켜볼게요. 지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들이 정말 변하는지 변할 거야. 꼭. 그날 저녁 시누이들이 돌아간 후 지영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여보, 도연이가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 잘 모르겠어. 지영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사과를 받았는데, 응? 아직 실감이 안 나. 그럴 거야. 도연이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한 번에 믿기는 어렵지. 당연해. 언니들이 정말 변할까? 모르지. 도연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기회는 준 거잖아. 응. 누나들이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는지 지켜보면 돼. 만약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땐 정말 끝내는 거야. 도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게 먼저니까. 지영이가 남편을 안았어요. 고마워, 여보. 뭐가? 오늘 나서줘서 당연한 거야. 도연이가 아내를 꽉 안았어요. 15년 동안 못해준 걸 오늘이라도 한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시누이들이 떠난 지 3일이 지났어요. 집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편안하지만은 않았어요. 엄마,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응? 고모들한테서 연락 왔어? 아니, 아직. 지영이가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어요. 진짜 변할까? 지훈이의 목소리에 의구심이 묻어났어요. 모르겠어. 지켜봐야지. 나는 안 믿어. 지훈이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며 말했어요. 15년 동안 그랬는데 갑자기 변하겠어? 지훈아, 엄마는 착해서 믿으려고 하지만 나는 아니야. 지훈이가 우유를 마시며 말했어요. 다음 명절 때 보면 알겠지. 또 똑같을 거야. 지영이는 아들의 말에 대꾸하지 못했어요. 사실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도연이가 퇴근하며 들어왔어요. 여보, 나왔어. 어서 와. 오늘 회사에서 혜진 누나한테 연락 왔었어. 정말? 지영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뭐라고 했어?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와도 되냐고. 우리 집에? 응. 제대로 사과하고 싶대. 도연이가 넥타이를 풀며 말했어요. 어떻게 할까? 지영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오라고 해. 정말? 응.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지.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무슨 뜻이야? 지금까지는 언니들 눈치만 봤잖아. 이제는 내가 편한 대로 할 거야. 지영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영이가 문을 열자 혜진이 서 있었어요. 평소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수수한 점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지영아, 들어오세요. 지영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는 도연이와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 도연아. 지훈이, 예은이도.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앉으세요. 지영이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혜진이 앉자 지영이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예전처럼 차를 내오지 않았어요. 저기, 혜진이 입을 열었어요. 먼저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지난번에도 사과하셨잖아요. 지영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때는 감정이 북받쳐서 제대로 못한 것 같아. 혜진이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거 내가 썼어. 편지요? 응. 15년 동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적었어. 혜진이 편지를 지영이에게 건넸어요. 지영이는 편지를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는 3장이나 됐어요.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지영이는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을 닦았어요. 언니, 나는 정말 변하고 싶어? 혜진이가 지영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못된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 어떻게요? 일단 혜진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미진이랑 수진이랑 단톡방 만들었어. 단톡방이요? 응. 다음 명절 준비 계획표야. 혜진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면 너 혼자 고생하지 않아도 돼. 혜진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혜진이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런 규칙을 만들었어. 혜진이가 말했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 중 누가 이 규칙을 어기면 벌금 10만 원. 그 돈은 지영이 내가 쓰는 거야. 지영이는 놀랐어요. 시누이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니. 언니,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살고 싶지 않아. 그때 지훈이가 입을 열었어요. 고모. 응, 지훈아. 그 규칙 정말 지킬 수 있어요? 지킬 거야. 혜진이 조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난번에 내가 너한테 상처 줬잖아.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믿어도 돼요? 믿어줘. 고모도 노력할게. 예은이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모, 그럼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지. 예은이가 좋아하는 거면 다 괜찮아. 혜진이 조카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모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예은이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도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혜진 누나. 응? 이런 계획 세우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야. 알아.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내가 상담도 받기 시작했어. 상담요? 응. 심리 상담. 혜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외로움을 남한테 풀어왔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언니. 그래서 전문가 도움을 받기로 했어. 제대로 변하고 싶어서. 지영이는 혜진을 다시 보게 됐어요. 진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혜진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뭐예요? 너 줄 선물. 선물이요? 응. 1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선물 못 줬잖아. 지영이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비싼 건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이야. 혜진이 설명했어요. 목걸이 뒷면에 글씨 새겨져 있어. 지영이가 목걸이를 뒤집어 봤어요. 지영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마이너스 혜진. 언니, 나는 15년 동안 한 번도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 안 했어.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 고마워, 지영아. 지영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이 지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 지영이는 한참을 혜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 더 믿어볼게요, 언니. 고마워.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땐 정말 끝이에요. 지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알았어.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혜진이 약속했어요. 그날 저녁 혜진이 돌아간 후 엄마, 고모 진짜 변하는 것 같아. 예은이가 말했어요. 아직 모르지. 지훈이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노력은 하는 것 같아. 맞아.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켜봐야지. 행동으로 보여주는지. 혜진의 방문 이후 계절이 지나고 지나 명절이 다시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지영아, 나 잡채 연습 중이야. 혜진이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어요. 서툴게 만든 잡채 사진이었죠. 와, 언니 잘하시네요. 아니야, 첫 번째는 태워서 버렸어. 이게 세 번째야. 괜찮아요. 당일날 더 잘 만들면 되죠. 지영이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도 전 연습 중. 미진이도 사진을 올렸어요. 나는 나물 삶고 있어. 수진이도 동참했어요. 도연이가 아내의 핸드폰 화면을 보며 웃었어요. 누나들이 정말 하네? 응. 신기하지? 지영이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15년 만에 처음이야. 기분이 어때? 솔직히 지영이가 잠시 생각했어요. 아직은 어색해. 하지만 나쁘지 않아. 명절 당일 아침, 지영이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7시에 느긋하게 일어났죠. 엄마, 오늘 안 일찍 일어났네? 지훈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고모들이 각자 준비해서 온대. 정말? 응. 나는 국이랑 밥만 하면 돼. 지영이가 여유롭게 커피를 내렸어요. 우와, 이거 처음이다. 예은이도 신기해했어요. 엄마가 명절 아침에 여유 있는 거. 그러게. 나도 신기해. 오전 10시 시누이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온 건 수진이었어요. 지영아, 나물 가져왔어. 어서 오세요, 언니. 수진이 큰 통을 들고 왔어요. 안에는 여러 가지 나물이 정성껏 담겨 있었어요. 우와, 많이 했네요. 응. 유튜브 보면서 했어. 맛있을지 모르겠다. 맛있을 거예요. 잠시 후 미진이 왔어요. 나는 전 가져왔어. 고생하셨어요, 언니. 고생은. 처음 해보는 거라 떨렸어. 미진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마지막으로 혜진이 도착했어요. 지영아, 잡채. 언니 많이 했네요. 응. 가족들 다 먹을 수 있게 넉넉히 했어. 혜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네 사람은 부엌에 섰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데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돼요. 나물은 그냥 내놓으면 되지. 네, 식기 전에 참기름만 살짝 더 두르면 돼요. 네 사람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지영아, 혜진이 갑자기 말했어요. 예, 15년 동안 너 혼자 이 많은 걸 다 했구나. 정말 고생 많았어. 혜진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어요. 맞아. 이거 준비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미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 혼자 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수진도 말했어요. 지영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고마워요, 언니들.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식사 시간이 됐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자, 다 같이 만든 음식이니까 맛있게 먹자. 도연이가 말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외쳤어요. 어머, 이 잡채 맛있는데? 미진이 혜진이 만든 잡채를 먹으며 말했어요. 정말? 나 요리 재능 있나? 혜진이 신나서 물었어요. 이전도 바삭하고 좋아. 수진이 미진의 전을 먹으며 칭찬했어요. 나물도 맛있어요. 수진 이모. 예은이가 말했어요. 그래. 고마워, 예은아.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국도 맛있어. 지훈이가 말했어요. 다들 고생했어. 맛있다. 도연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식사 분위기가 정말 달랐어요. 평가와 비판 대신 칭찬과 격려가 오갔어요. 그런데 말이야. 혜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지영아, 진짜 미안해. 갑자기 왜요? 15년 동안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안 했잖아. 언니, 나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 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미안해, 지영아. 미진도 말했어요. 항상 받기만 하고 고마워할 줄 몰랐어. 나도 마찬가지야. 수진도 사과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 지영이는 새 언니를 바라봤어요. 언니들, 지난 일은 됐어요. 정말? 네.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처럼만 해주세요. 약속할게. 혜진이 손을 내밀었어요. 미진과 수진도 손을 포겠어요. 지영이도 그 위에 손을 얹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하자. 응, 진짜 가족. 네 사람의 손이 포개졌어요. 예은이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엄마가 웃고 있어. 지훈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엄마 표정이다. 도연이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15년 만이구나. 저렇게 편하게 웃는 모습. 식사 후 설거지도 함께 했어요. 나는 설거지 할게. 혜진이 앞치마를 둘렀어요. 나는 닦을게. 미진이 행주를 들었어요. 나는 정리할게. 수진이 식탁을 치웠어요. 저는 뭐 할까요? 지영이가 물었어요. 너는 앉아 있어. 혜진이 말했어요. 15년 동안 혼자 했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할게. 하지만 앉아 있어. 이건 명령이야. 미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영이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아이들이 옆에 앉았어요. 엄마, 기분 좋아? 예은이가 물었어요. 응, 정말 좋아. 다행이다. 지훈이도 웃었어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좋아. 지영이는 아이들을 꽉 안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가족이 되는. 부엌에서는 시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이거 어떻게 닦아? 이렇게 하면 돼. 나는 이 그릇 어디 두지? 저기 찬장에 넣으면 돼. 서툴지만 즐거운 목소리들이었어요. 도연이가 아내 옆에 앉았어요. 여보, 응?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지영이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여보. 15년 만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앞으로 계속 이럴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부엌을 바라봤어요. 설거지를 하며 웃고 있는 시누이들. 그 모습이 낯설지만 따뜻했어요. 변화는 가능하구나. 지영이가 생각했어요. 완벽하진 않아도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어.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혜진의 방문 이후 한 달이 지났어요. 시누이들은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단톡방에서 서로 격려하고 실수하면 솔직하게 인정했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일상 속에서 찾아왔어요. 어느 주말 지영이네 가족이 혜진의 집에 초대받았어요. 언니 집에 가는 거 처음이다. 지영이가 차 안에서 말했어요. 긴장돼? 도연이가 물었어요. 응, 조금. 괜찮을 거야. 누나 변했잖아.
도연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혜진의 집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화려한 아파트였지만 왠지 쓸쓸한 느낌이 들었죠. 어서 와, 지영아. 혜진이 반갑게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언니. 거실로 들어서자 민준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헤드폰을 끼고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민준아, 고모 왔어. 인사해. 혜진이 아들을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헤드폰을 벗으며 대충 인사했어요. 예전처럼 잘난 척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민준아, 오랜만이다. 도연이가 조카에게 말을 걸었어요. 네. 대학 생활은 어때? 괜찮아요.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혜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준이가 요즘 좀 힘들어해서 대학 적응이 생각보다 어렵대. 그럴 수 있지. 예전엔 항상 1등만 하다가 대학 가니까 다들 잘하는 애들이라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 혜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점심 식사 시간이었어요. 혜진이 직접 만든 음식들이 차려졌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언니, 이거 다 혼자 만들었어요? 응. 요즘 계속 연습하고 있어. 혜진이 수줍게 웃었어요. 맛있어요. 지영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식사 중에 민준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고모. 응? 지훈이는 공부 스트레스 안 받아요? 뜻밖의 질문이었어요. 받지. 누구나 받잖아. 지영이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지훈이는 중간 정도 한다며요. 스트레스가 덜하지 않아요? 민준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혜진이 아들을 말렸어요. 왜요?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너 말투가 이상해. 저는 그냥. 민준이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표정은 불만스러워 보였어요.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 나도 스트레스 받아. 많이. 뭐가? 공부도 스트레스고 친구들이랑 비교되는 것도 스트레스고 그래도 1등 해야 한다는 압박은 없잖아. 민준이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민준아. 혜진이 아들을 나무랐어요. 그만해. 왜요? 사실이잖아요. 민준이가 짜증을 냈어요. 엄마는 맨날 1등 하라고 서울대 가라고 의대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대학 와서 보니까 나보다 잘하는 애들 천지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민준아, 진정해. 진정은 무슨 엄마 때문에 나 망가진 거 아니에요? 민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15년 동안 1등만 강요하고 공부만 시키고 나는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민준이가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혜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지영아. 보기 안 좋았지? 괜찮아요, 언니. 나는 민준이를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고 보니 내가 민준이를 짓눌렀더라. 언니, 나는 민준이가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런데 민준이는 불행해.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내 아들한테. 지영이가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말? 지금이라도 민준이 얘기 들어주세요.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하지만 성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민준이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하죠. 지영이의 말에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 말이 맞아. 나는 그걸 몰랐어. 잠시 후 혜진이 민준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민준아, 엄마야. 얘기 좀 하자. 싫어요.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민준이가 퉁퉁 부은 눈으로 서 있었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나는 의대가 싫어요.
공부도 싫고 경쟁도 싫어요. 민준이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날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요? 아니야. 혜진이 아들을 안았어요. 이제 그만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정말요? 응.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강요했어. 혜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엄마가 이제야 알았어. 민준이가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영이도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예은이가 작게 말했어요. 응? 민준 오빠 불쌍해. 그러게. 엄마는 나한테 1등 하라고 안 하잖아. 고마워. 예은이가 엄마를 안았어요. 지훈이도 말했어요. 나도. 엄마 덕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지영이는 아이들을 꽉 안았어요. 15년 동안 나는 시누이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 가족이었구나. 혜진과 민준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지영아, 미안해. 불편하게 했지? 아니에요, 언니. 괜찮아요. 나는 내가 부러웠어. 혜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넌 아이들한테 강요하지 않잖아.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혜진이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바꿀 거야. 엄마, 민준아, 천천히 생각해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네, 엄마. 민준이가 작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보, 지영이가 말했어요. 응? 혜진 언니 정말 변했어. 그래. 응. 예전 같았으면 민준이한테 더 화냈을 텐데. 지영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 언니를 진짜 믿어도 될 것 같아. 다행이다. 도연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가족도, 누나네 가족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응. 새로운 시작. 지영이가 미소 지었어요. 뒷좌석에서 예은이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는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 나도 예은아. 나도. 지훈이도 말했어요. 차는 어둠 속을 달렸어요. 하지만 차 안은 따뜻했어요. 15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의 온기였어요. 혜진과의 만남 이후 2달이 흘렀어요. 시누이들은 꾸준히 변화하고 있었어요. 단톡방에서 서로 응원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점검했죠. 하지만 변화가 항상 순탄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영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진이었어요. 여보세요, 언니? 지영아, 통화 지금 괜찮아? 미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나 실수했어. 네. 오늘 수진이랑 만났는데. 미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이 딸 소영이 얘기하다가 내가 또 비교했어. 언니, 소영이는 의대생이라 좋겠다. 우리 준호는 재수 중이라 힘들다고. 미진이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 말 하자마자 후회했어. 수진이 얼굴이 굳는 게 보였거든. 수진 언니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웃으면서 그래도 준호 잘할 거야 라고만 했어. 미진이 울먹였어요. 나는 또 규칙을 어겼어. 벌금 10만 원 내야 해. 언니 괜찮아요. 안 괜찮아. 나는 변하려고 했는데 또 실수했어. 지영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언니, 완벽하게 변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실수했으면 사과하면 돼요. 수진 언니한테 진심으로. 그럴게. 고마워, 지영아. 전화를 끊은 후 지영이는 도연에게 말했어요. 여보, 미진 언니가 실수했대. 무슨? 또 비교하는 말을 했대. 아. 하지만 본인이 먼저 연락해서 사과했어.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예전 같으면 넘어갔을 텐데.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들이 정말 변하고 있는 거야. 다음 날 단톡방에 미진의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지영이네 가족이 수진의 병원에 갔어요. 예은이가 감기에 걸렸거든요. 고모. 예은이가 반갑게 수진에게 달려갔어요. 어머, 예은이. 어디 아파? 목이 아파요. 그래. 고모가 봐줄게. 수진이 예은이를 진찰하기 시작했어요. 대기실에서 지영이와 도연이 기다리고 있을 때 다른 환자 어머니가 수진을 칭찬했어요. 여기 원장님 정말 실력 좋으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의대도 명문대 나오셨다던데. 부럽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영이는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고졸이야. 언니들은 다들 대학 나왔는데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왜인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진찰이 끝나고 수진이 나왔어요. 지영아, 예은이 감기야. 약 처방해 줄게. 고마워요, 언니. 병원비는 됐어. 조카인데. 아니에요, 내야죠. 괜찮아.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영이는 그 말이 왠지 불편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니. 언니는 의사니까 할 수 있는 거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영이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여보, 괜찮아? 도연이가 물었어요. 응. 그냥 뭔가 불편해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영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나는 시누이들에게 뭘 해줄 수 있지? 언니들은 CEO고 의사고 재벌가 며느리인데 나는 그냥 평범한 주부일 뿐인데. 옆에서 자고 있는 도연을 보며 지영이는 생각했어요. 여보도 대리로 있고 우리는 항상 받기만 하는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지영이는 평소보다 기운이 없었어요. 엄마, 괜찮아?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근데 표정이 안 좋아 보여. 그냥 좀 피곤해서. 지영이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오후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영아, 다음 주에 우리 집들이 할 건데 올 수 있어? 집들이요? 응. 이사하거든. 좀 작은 집으로. 네. 나 회사 그만뒀어. 혜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CEO 자리 내려놓고 작은 회사에 이사로 들어갔어. 왜요, 언니? 민준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CEO는 너무 바빠. 혜진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그리고 집도 작은 곳으로 이사했어. 큰 집은 관리하기 힘들더라. 언니. 지영아, 나 요즘 행복해. 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돈은 줄었지만 시간은 늘었어. 민준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잘하셨어요, 언니. 고마워. 그럼 다음 주에 봐. 전화를 끊고 나서 지영이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언니는 변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저녁 식사 시간 지영이는 도연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요즘 이상해. 뭐가? 시누이들이 변하는 건 좋은데 나는 왜 자꾸 움츠러들지? 무슨 소리야? 나는 언니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지영이가 고백했어요. 언니들은 다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 나는 그냥 평범한데. 여보, 15년 동안 언니들한테 무시당했을 때는 화가 났는데 이제 잘해주니까 오히려 더 초라해.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는 뭘 잘하는 거지? 도연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들어봐. 응. 너는 15년 동안 이 가족을 지켰어. 그게 뭐? 그게 대단한 거야. 도연이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누나들이 CEO든 의사든 그게 뭐가 중요해? 하지만 너는 우리 아이들을 따뜻하게 키웠어. 나를 믿고 기다려줬어.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참아주면서도 가족을 포기하지 않았어. 여보, 그게 제일 대단한 거야. 너는 이미 충분히 대단해. 지영이가 남편 품에 안겼어요. 고마워, 여보. 이제 누나들이 변한 건 너 덕분이야. 내가 견뎌줬으니까. 도연이 아내를 꽉 안았어요. 자신감 가져. 넌 충분히 훌륭해. 그날 밤 지영이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깨달았다. 나는 시누이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걸. 그들은 그들대로, 나는 나대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15년을 견뎌낸 것, 가족을 지킨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일주일 후 혜진의 집들이 날이었어요. 새 집은 예전 집의 절반 크기였어요. 하지만 훨씬 따뜻해 보였죠. 어서 와. 혜진이 밝은 얼굴로 맞았어요. 평소의 명품 옷 대신 편한 집옷 차림이었어요. 언니, 집 예쁘네요.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거실에는 이미 미진과 수진이 와 있었어요. 지영아, 왔어? 네, 언니들. 우리 아까부터 언니 칭찬하고 있었어. 미진이 말했어요. CEO 자리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응. 근데 후회 안 해. 혜진이 부엌에서 음식을 가져오며 말했어요. 민준이랑 아침에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민준이는 친구들이랑 나갔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혜진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의대 그만두고 경영학과로 전과 준비 중이야. 진짜? 응. 본인이 하고 싶은 거래. 나는 응원할 거야. 테이블에 음식들이 차려졌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언니, 이거 다 만들었어요? 응. 요즘 요리 연습 중이야. 혜진이 수줍게 웃었어요. 서툴지만 맛은 있어. 우와, 대단하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이거 맛있는데? 수진이 감탄했어요. 진짜? 유튜브 보고 만들었어. 언니 요리 실력 늘었다. 미진도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함께 먹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편안했어요. 식사 후 혜진이 입을 열었어요. 다들 모인 김에 얘기할 게 있어. 뭔데? 우리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정하자. 혜진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많이 변했잖아. 맞아. 그런데 나는 솔직히 불안해. 왜? 시간이 지나면 또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혜진의 고백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미진이 말했어요. 이번 달에도 실수했잖아. 비교하는 말. 나도 가끔 불안해. 수진도 말했어요. 혹시 지영이한테 상처 주지 않을까? 세 사람이 지영이를 바라봤어요. 지영아, 너는 어때? 혜진이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줘. 우리한테 불편한 거 없어? 지영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있어요. 뭔데? 언니들이 잘해주는 건 고마운데.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끔은 제가 초라하게 느껴져요. 왜? 언니들은 다들 대단하잖아요. CEO도 하고 의사도 하고. 그게 나는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 지영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가끔은 제가 언니들한테 뭘 해줄 수 있나 싶어요. 혜진이 지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지영아. 네. 너는 이미 엄청난 걸 해줬어. 뭐요? 우리를 변하게 해줬잖아. 혜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15년 동안 견뎌주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 맞아. 미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 아니었으면 우리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나도 그래. 수진이 말했어요. 너 덕분에 나는 소영이한테 더 잘해줄 수 있게 됐어. 언니들. 그리고 말이야. 혜진이 계속 말했어요. CEO나 의사가 뭐가 대단해? 네. 너는 가족을 지켰잖아. 그게 제일 어렵고 중요한 일이야.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는 회사는 성공시켰는데 가족은 망가뜨렸어.
너는 가족을 지켰잖아. 언니, 그러니까 당당해. 넌 충분히 대단해. 네 사람이 손을 맞잡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혜진이 말했어요. 서로 비교하지 말자. 누가 더 대단하고 그런 거. 맞아.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거야. 그걸 인정하자. 좋아. 그리고 실수하면 바로 사과하고 고치면 돼. 미진이 말했어요. 완벽할 순 없으니까. 맞아. 완벽하려고 하지 말자.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노력하는 거야. 조금씩.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하나 더. 혜진이 말했어요. 이제 명절은 돌아가면서 하자. 돌아가면서? 응. 매번 지영이네 집에서만 하지 말고. 좋은 생각이다. 미진이 손뼉을 쳤어요. 다음 명절은 우리 집에서 할게. 그 다음은 나. 수진도 손을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은 제가 할게요. 지영이도 웃으며 말했어요. 다 같이 돌아가면서. 좋아. 네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그때 민준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나왔어. 민준이가 거실의 분위기를 보며 놀랐어요. 다들 왜 이렇게 웃고 있어? 민준아, 와서 인사해. 안녕하세요, 고모들. 민준이가 예전과 다른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민준아, 요즘 어때? 지영이가 물었어요. 좋아요. 전과 준비하느라 바쁘긴 한데 재밌어요. 다행이다. 그리고요. 민준이가 엄마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많이 변했어요. 뭐가? 전에는 맨날 공부하라고만 했는데 이제는 내 얘기를 들어줘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혜진이 아들을 안았어요. 고마워, 민준아. 그 모습을 보며 지영이는 생각했어요.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사람은.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 오늘 좋았어? 예은이가 물었어요. 응, 정말 좋았어. 고모들이랑 사이 좋아진 것 같아. 그러게. 신기하지? 지훈이도 말했어요.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진짜 변했어.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지영이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마가 용서해줘서 가능했던 거야. 도연이 말했어요. 당신이 대단한 거야. 우리 모두 대단한 거지.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차는 따뜻한 불빛을 따라 집으로 향했어요. 15년의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온 것처럼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아이들이 먼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나 씻을래. 지훈이가 욕실로 향했어요. 나도. 예은이도 따라갔어요. 거실에 지영이와 도연만 남았어요. 지영이는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여보. 응? 도연이 아내 옆에 앉았어요. 오늘 혜진 언니 정말 많이 변했지? 그러게.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CEO 그만두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응. 근데 언니 표정이 훨씬 밝았어. 지영이가 말했어요. 예전에는 늘 긴장한 얼굴이었는데 오늘은 편안해 보이더라. 민준이도 많이 달라졌어. 맞아. 엄마랑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신기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여보. 지영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응? 나 오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사람은 진짜 변할 수 있구나. 지영이가 남편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잖아. 혜진 언니가 변한다고 할 때. 그랬지. 근데 오늘 보니까 진짜 변했더라.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지영이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
천천히지만 도연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다 내 덕분이야. 내가 기회를 줬잖아. 15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도연이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야. 근데 넌 해냈어. 나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 지영이가 고백했어요. 또 실망하면 어떡하나,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그래도 믿어준 거잖아. 응, 그게 대단한 거야. 도연이 아내를 꽉 안았어요. 그때 예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응? 나 오늘 민준이 오빠랑 얘기했어. 예은이가 엄마 옆에 앉았어요. 뭐라고 하던데? 자기가 예전에 나한테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대. 정말? 응. 그때는 자기도 힘들어서 그랬대. 예은이가 말했어요. 이제는 의대 안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대. 경영학 공부. 민준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응. 그리고 나보고 그림 계속 그리래.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하대. 예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지훈이도 방에서 나왔어요. 나도 민준이 형이랑 얘기했어. 뭐라고 하던데? 자기는 공부 1등만 하느라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었대. 지훈이가 소파 팔걸이에 앉으며 말했어요. 근데 이제는 기타도 배우고 친구들이랑도 놀고 그게 더 행복하대. 민준이가 많이 변했구나. 응. 그리고 나보고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래. 지훈이가 웃었어요. 자기처럼 되지 말래. 지영이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너희가 민준이 오빠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어때? 좋아. 예은이가 대답했어요. 오빠가 진짜 변한 것 같아. 나도. 지훈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에는 오빠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아니야. 도연이가 아이들을 불렀어요. 지훈아, 예은아. 응? 너희도 고생 많았어. 뭐가? 15년 동안 명절 때마다 숨어야 했잖아. 도연이의 목소리가 묵직했어요. 고모들 오는 날이 제일 싫었지?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솔직히 그랬어. 이제는 괜찮아. 고모들이 변했으니까. 다행이다. 도연이 아이들을 안았어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 내 식구가 거실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영이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는 도연이 잠들어 있었어요. 지영이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혜진 언니가 말했지. 지영아, 내 덕분에 내가 변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도 변했어. 나도 성장했어. 지영이는 핸드폰을 꺼내 일기 앱을 열었어요. 일기를 쓰고 나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3개월 후,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지영이의 핸드폰에 단톡방 알림이 떴어요. 지영이는 단톡방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주말이 됐어요. 지영이네 가족이 혜진네 집에 도착했어요. 어서 와. 혜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언니, 뭐 만들었어요? 파스타? 유튜브 보고 배웠어. 우와. 거실에는 이미 미진과 수진이 와 있었어요.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요리들이었어요. 자, 먹어봐. 어때? 혜진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어요. 맛있어요, 언니. 지영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혜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식사 중에 미진이 입을 열었어요. 다들 들어봐. 왜? 다음 달 명절 우리 집에서 하자. 정말? 응.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준비할게. 미진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다 같이. 좋아. 네 자매가 함께 웃었어요. 민준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고모들, 안녕하세요. 민준아, 학교 어때? 좋아요. 전과하고 나서 훨씬 재밌어요.
민준이가 밝게 웃었어요. 친구들도 생기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다행이다. 엄마가 자유를 줘서 가능했어요. 민준이가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혜진이 아들을 안았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기다려줘서. 그 모습을 보며 지영이는 생각했어요.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아. 조금씩 천천히 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온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 예은이가 말했어요. 응? 요즘 우리 집 분위기 진짜 좋아. 그치? 고모들도 좋고 오빠도 좋고. 예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나는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 지영이는 딸을 꽉 안았어요. 나도 예은아. 나도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 차는 밤길을 달렸어요. 하지만 차 안은 따뜻했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봄처럼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응원하는 가족. 그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영이와 혜진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들이 모여 진짜 가족을 만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지켜보려는 마음,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대화하고 진심으로 변하려 한다면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